필승 개투로서 맹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들이 몇 명 눈에 띈다. 아시아 쿼터 제도로 영입할 선수의 수준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 기아 타이거즈는 전년도 정규리그와 한국 시리즈를 제패한 뒤 이번 시즌 8위로 곤두박질치는 극명한 성적 차이를 경험했다. 올해 기아의 가장 두드러진 약점은 불펜이었다. 기아는 이번 시즌 불펜 평균 자책점 5.22를 기록하며 최하위에서 두 번째인 9위에 그쳤다. 꼴찌 키움 히어로즈 5.79와 함께 평균 자책점 5점대를 기록한 유의한 구단이다. 내년 시즌에는 새선맨 조상우의 행보가 불확실하다. 기아는 지난 시즌을 앞두고 시장에서 LG 트윈스로 떠난 필승조 장현식의 공백을 키움 히어로즈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조상우를 영입하며 메웠다. 조상우는 비록 우승을 결정지을 수 있는 최종 마무리는 아니었지만 팀 내부적으로는 트레이드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았다. 72경기, 6승 6패, 28홀드, 1세이브, 60이닝, 평균 자책점 3.90. 7월 동안 컨디션이 좋지 않아 2군에서 재정비 기간을 가진 점을 제외하면 항상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조상우가 없었다면 기아 불펜 운영은 올해보다 훨씬 더 큰 난관에 봉착했을 것이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현재 조상우의 향후 상황을 변수로 간주한 채 다음 시즌 불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먼저 조상우와의 FA 협상 전개를 지켜본 후 여전히 불펜이 약하다고 판단되면 필승조로 기용 가능한 아시아 쿼터 선수를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BO는 내년 시즌부터 각 구단이 아시아 쿼터 선수 한 명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 감독은 아시아 쿼터 선수를 릴리프로 기용할지 고민 중이다. 타팀 상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불펜 혹은 선발 자원을 찾는 것 같았다. 실력 있는 투수가 나오면 투수를 선택하려 하지만 찬호라는 변수가 있어서 훌륭한 야수가 있다면 야수를 골라도 된다.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시아 쿼터 후보로서 일본 출신 투수들의 실적이 상당히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감독은 일본에서 예상보다 젊은 나이에 방출된 선수들이 많이 나타났다. 일본 2군에서 좋은 성적을 낸 투수들, 그리고 다소 연령은 높지만 한 시즌 30에서 40경기 정도 출전한 투수들, 또는 유망주로서 선발 경험이 있거나 독립리그에서 활약하며 빠른 공을 가진 선수들도 존재한다. 일본에 능력 있는 선수들이 많아서 누굴 선택할지가 다소 고민되는 것 같다. 비슷한 수준이지만 선발이 나을지, 중간 개투가 나을지 팀 상황에 맞게 영입해야 한다. 우리는 최고의 선수를 데려오겠다는 방침인데 필승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도 여러 명 보인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상우와 아시아 쿼터 선수라는 두 가지 변수가 존재하지만 다음 시즌 불펜 전력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선발과 내야보다 상황이 좋다. 선발은 외국인 투수 2명과 FA 양현종, 부상자인 김도영까지 4명이 불확실하고 내야는 박찬호의 잔류 여부에 따라 구성이 완전히 바뀐다. 불펜은 선발 및 내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다. 이 감독은 아시아 쿼터 선수를 어떤 방식으로 선발할지만 정하면 내년 불펜은 약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불펜이 블론 세이브를 한 경기도 있었지만 득점을 더 낼 수 있을 때 놓치면서 6회부터 9회까지 1-2점 차의 접전이 자주 이어졌다. 타자들이 필요한 순간에 점수를 내는 것이 우선이고 수비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다. 불펜은 지금 수준만 유지해도 나쁘지 않다. 영탁도 있고 도규도 시즌 초반이 지나면 합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좌완 투수들의 부담도 줄어든다. 영탁, 상현, 혜영, 상우가 있으면 4명이 순환할 수 있고 지민과 도규, FA, 준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들이 함께라면 불펜이 크게 약해지진 않는다. 상우와 아시아 쿼터 선수 구성에 따라 차이가 생길 것 같다고 내다봤다. FA 최대어로 주목받았지만 홀드 신기록에도 조상우는 웃지 못했다. 시장 평가는 어떨까?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조상우는 이번 FA 시장의 최대어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조상우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얻게 된다. 국가대표 차출로 인한 보상 일수는 충분했지만 잦은 부상과 군 복무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며 1군 데뷔 12년 만에야 FA를 선언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조상우는 올해 FA 시장에서 투수 최대어로 평가받았다. 괜찮은 선발 자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불펜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선수가 바로 조상우였다. 필승조를 강화하려는 구단들이 앞다투어 영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다. 친정팀 키움 히어로즈가 조상우를 트레이드로 내보낸 것도 같은 이유였다. 키움은 FA 시장이 과열될 경우 조상우를 잡을 재정적 여력이 없었다. 결국 미리 트레이드를 단행하며 드래프트 지명권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조상우는 기아 유니폼을 입게 됐다. 기아는 지난 시즌 우승을 이끈 필승조 제이지즈 라인, 전상현, 장현식, 정혜영 중 한 명인 장현식이 FA 자격을 얻어 LG 트윈스로 이적했다. 2연패를 노리던 기아는 불펜 전력 보강에 나섰고 조상우를 영입하기 위해 지명권 2장을 내주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지난해 부상만 아니었다면 마무리와 셋업 역할 모두 훌륭히 해냈던 조상우였기에 기대가 컸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겉으로 드러난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조상우의 올해 성적은 72경기 60이닝 6승 6패 1세이브 28홀드 평균 자책점 3.90이다. 언뜻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타고 투저였던 지난해 평균 자책점 3.18보다 훨씬 높아진 수치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가장 큰 문제는 기복이었다. 월별로 경기력의 차이가 컸다. 4월까지는 안정적이었지만 5월에 흔들렸고 6월에 회복세를 보이다 7월엔 최악의 부진을 겪었다. 이후 8월이 되어서야 늦게 본래의 컨디션을 되찾았다. 문제는 조상우가 부진하던 7월의 기아 또한 함께 추락하며 5강 경쟁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점이다. 조상우의 난조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고 결국 기아는 디펜딩 챔피언임에도 다음 시즌을 8위로 마감하는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다. 28홀드는 2015 시즌 19홀드를 넘어선 개인 한 시즌 최다 홀드 신기록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반기에 몰려 있었고 주자를 내보낸 뒤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경기들도 적지 않았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에 비해 안정감이 부족했다. 7월에 극심한 부진 이후 뒤늦게 폼을 회복했지만 이미 팀은 무너진 뒤였다. 조상우의 허무한 호투 속에 기아는 가을 야구의 꿈을 접어야 했다.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음에도 실패한 영입이라는 혹평이 뒤따랐다. 결국 1년 전과 비교하면 조상우의 평가는 눈에 띄게 하락했다. 그런 상태로 FA 자격을 얻게 됐다. 이제는 불펜 최대어라는 수식어조차 어색한 상황이다. 자연히 시장의 시선도 쏠린다. 물론 올해 한 시즌 부진했을 뿐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는 여전히 훌륭하다. 하지만 이번 부진이 조기 하락의 신호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남는다. 구단 입장에서도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FA 신청을 미루고 재수를 택할 수도 있지만 나이 증가를 감안하면 위험 부담이 큰 도박이다. 1년 전에 기대가 무색하게 된 지금 애매한 위치에 선 조상우가 스토브리그에서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